재건수술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한테 뭐가 맞는 거지? 나는 이게 싫은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골라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유방 재건수술은 결국 유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결정해야죠. 반대쪽 가슴처럼 만들까? 아니면 반대쪽 가슴보다 더 예쁘게 만들까? 물론 그러려면 반대쪽 가슴도 수술을 해야 되겠죠. 대칭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미용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대칭에만 초점을 둬서 만들지, 반대쪽 가슴도 같이 고민해서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없어진 가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 가슴 조직을 여유 있게 덮을, 딱 그거에 피팅이 되는 피부를 만들어요. 가슴 조직은 뭘로 만드느냐? 자가 조직으로 만들 수 있고, 또는 보형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자란 피부가 있다면 어디서 보충을 해봐야 되거든요. 조직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 조직을 한다면 가져온 피부가 모자란 만큼의 피부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뭘 사용해야 좀 더 비슷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피부가 굉장히 모자라요. 그런데 조직 확장으로 늘릴 수 있는 피부는 제한적이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피부가 필요해. 그럼 자가 조직을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한쪽에는 보형물, 한쪽에는 자가 조직만 있는다고 하면요, 자가 조직 있는 가슴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보형물 가슴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형물이 움직이는 것과 자가 조직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만들 때는 비슷한 모양과 형태, 크기 다 중요하지만 조성도 좀 비슷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에 새로운 흉터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가 조직을 하게 되면 흉터가 많거든요. 배의 끝에서 끝까지 간다거나 한쪽 등에 흉터가 쭉 생기게 되는데, 가급적 흉터를 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현재 상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뱃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내가 등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운동선수다. 그러면 뭐 등에 있는 근육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등과 배는 다 자가 조직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같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사선에도 좀 강하고, 뭔가 보형물만 들어간 것보다는 패딩이 되니까 느낌이나 촉감도 좀 좋고 보기에도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조직의 차이는 뭐냐고요? 배부터 얘기하면요, 일단 피부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재료가 풍부한 거죠. 어떤 가슴도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피부도 많고 볼륨도 많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중년의 여성들에서는 배도 좀 날씬해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에요. 단점은 흉터가 길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배도 많이 텄고 제왕절개에 흉터도 있고 배에 별로 애정도 없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굉장히 젊은 분인데 나는 배도 아주 팽팽하고 흉터도 없어. 그런데 배에 그렇게 큰 흉터가 남기는 게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등에 있는 흉터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등에 있는 흉터는 브라로 꽤 많이 가려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눈에 안 보이거든요. 등에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 자가 조직 수술을 한다면 배보다 등을 좀 더 선호합니다. 한 가지 더 좋은 등살의 장점은 혈류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등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근육이거든요. 혈류가 좋아서 감염에 강합니다. 자가 조직 수술을 하건 보형물 수술을 하건요, 한 번의 수술로 완벽하면 좋은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제약들이 많아요. 조직도 좀 한계가 있고, 조직의 양도 작고, 조직의 상태도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충분치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부가적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약간씩 정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정리에는 피부를 절제하거나 또는 지방 이식을 하거나 피판의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완벽한 유방 재건을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오늘은 재건수술의 방법 결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재건수술의 목표를 정하자. 두 번째, 재건수술의 방법 중에 보형물을 할 건지 자가 조직을 할 건지 정하자. 자가 조직을 한다면 뱃살을 할지 등살을 할지 정하자. 이 모든 거는 심리적 상태, 신체적 상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추세는 보형물 재건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더 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